낭낭이 갑시오. 아영 외에는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 처음부터 그녀만 바라보고 있던 모영애는 시간이 지나자 자연히 옆에 두 사람에게로 시선이 돌아갔다. 모영애의 눈길에는 본능적인 경계와 저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모영공, 이분들은 고구려에서 오신 상인들입니다. 인사를 나누시렵니까? 주대부가 당황하며 모영애에게 이사를 물었다. 모영애가 백두대낮에 이곳에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을불과의 조우는 예정에도 없던 터라 아무리 노회한 주대부라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주대부는 저가를 먼저 소개했다. 이분은 저가 장자입니다. 저가는 처음부터 모영의 일행이 기세에 기가 질려 있었지만 가까스로 낯빛을 바로하며 고개를 숙였다. 저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영애는 저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눈길은 진작부터 저가의 뒤편에 서 있는 을불이 얼굴에 줄곧 머물러 있었다. 을불 또한 그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눈빛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모영애라면 고구려를 노락한 적이 있는 국적이었다. 나라의 적이었다. 무효는 그를 두고 앞으로도 큰 위협이 될 사내라 했다. 뿐만 아니라 이유야 어찌 되었든 자신보다 먼저 아영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그는 박약무인한 태도로 을불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분은 상단을 이끄는 다루공자이십니다. 중간에 선 주대부가 을불을 소개했다. 을불 또한 고개 숙여 인사하는 대신 형형한 안광을 쏘아대는 모영애를 정면으로 마주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자는 아영과는 어떤 사이요? 모영애의 눈빛이 주대부의 얼굴을 매섭게 때렸다. 여식이 상업을 주관하는지라 거래 관계로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뿐이라? 정말 거래 관계일 뿐이라면 구태여 그렇게 변명하듯 말할 필요가 없지 않소? 모영애의 얼굴이 약간 굳어진다고 느낀 주대부는 황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오랜 세월 장사꾼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는 나름의 지혜가 있었다. 천하의 영웅께서 일개 상인을 핍박하셨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공께서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내 집 손님들과 함께 준비한 음식이라도 드시며 그간 천하의 정세를 좀 들려주십시오. 듣자니 이제는 그 잔혹한 우문선비도 모영공의 이름 석자만 들으면 줄행랑을 친다고 하던데 과연 제 여식이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허허허. 주대부가 너스레를 떨며 긴장된 분위기를 흐트리자 모영애의 눈길이 다시 아영에게로 돌아갔다. 맞소.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던 시절 오직 한 사람, 여기 아영낭자만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고 날 일으켜 세웠소. 평소 볼 수 없는 몽롱한 눈빛으로 아영을 바라보던 모영애의 눈길이 활활 타올랐다. 아영 또한 반가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아영은 정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모영애에게 안부를 물었다. 그간 우리 수레가 가지 못했는데 부족함은 없으셨는지요?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소. 주시오. 낭랑의 철을 모두 주시오. 그대가 나에게 고귀한 것들 베풀어 주었듯이 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아영낭자의 철을 모두 사드리겠소.
아영은 표정을 밝게 하면서도 얼굴을 살짝 돌아보며 난감한 듯이 말했다. 어머, 그런데 이걸 어쩌지요? 여기 고구려의 다루 공작에서도 철을 사러 오셔서 후한값을 받고 넘겨드리기로 이미 약조한 마당이거든요. 이때 아야로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우레 같은 목청으로 소리쳤다. 하하하하, 어찌 일개상인 따위가 천하의 주인이 되실 우리 형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선단 말인가. 한 칼에 베어버리기 전에 썩 사라지지 못할까. 마치 야수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그의 외침에 저가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러자 아영이 나서며 나긋한 목소리를 뽑아냈다. 호호호, 아야로 장사께서는 설마 저의 장사길을 아주 막아버리려 오신 건 아니시겠죠? 형수님은 무슨 잡소리가 그리 많소? 어서 짐이나 챙겨 나오시오. 이제 천하가 다 형수님이 것이오. 오늘 우리는 형수님을. 계속되는 아야로의 쇳소리를 모형외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끊었다. 아야로, 예의를 지켜라. 나는 아영낭자를 강제로 모시러 온 게 아니다. 아영낭자의 뜻을 물으러 왔을 뿐이다. 지금 당장 나와 같이 가겠다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낭자가 허락을 할 때까지 몇백 번이고 다시 찾아올 참이다. 그러니 경거망동하지 마라. 저가는 나지막 하나마 힘주어 말하는 모형회에게서 영웅의 기백을 느꼈다. 이런 느낌을 받은 사람은 비단 저가만이 아니었다. 주대부나 을불도 모형회가 보인 뜻밖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영이 나섰다. 다루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철을 공급하기로 약속을 드렸지만 보시다시피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연부는 저의 기존 거래처이기 때문에 그 연고를 마냥 없던 걸로 할 수도 없답니다. 하여 장사꾼이 저는 두 분 중 높은 값을 치러줄 수 있는 분께 철을 내드리고자 하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영의 제안은 간단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이었다. 예의를 갖춘 아영의 제안의 모형에는 달리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선선한 고개를 끄덕였다. 을불도 모형회를 따라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흐흐흐흐, 애송이 두고 보마. 아야로가 위협적인 목소리를 터해내며 을불과 저가를 싸늘한 눈초리로 훑었다. 아영이 제의로 모두는 별채로 자리를 옮겼다. 둥그런 탁자의 중간에 아영과 주대부가 앉고 그들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을불과 저가가 오른편에는 모형회와 아야로가 자리를 잡았다. 모형회의 뒤로는 수하들이 빙 둘러서서 사뭇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아마도 그들을 제지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저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앉은 을불에게 귓속말을 전했다. 보아하니 아영낭자와 모형의 사이가 보통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철을 모형회가 나타나자 갑자기 경매에 붙인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알아서 양보하고 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을불이 생각해보니 그런 것도 같았다. 아영은 뒤늦게 어젯밤의 약속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기 어려워 경매를 핑계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차피 아영낭자에게 푹 빠져있는 모형회를 상대로 경매에 이길 수 없는 노릇입니다. 저자는 천하의 금덩이를 모두 갖다 바치고서라도 이 경매에서 이기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무턱대고 높은 가격을 써냈다가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오랜 장사 경험에서 우러나는 저가의 안목은 정확하고 예리했다. 그럼 여기서 선선히 웃으며 일어나자는 것이로군요. 그때 울부리 뇌리에 퍼뜩 아영의 말 한마디가 스쳐갔다. 그러고 보니 어젯밤 아영은 자신에게 본인이 아닌 동생의 배필이 되어달라고 요청해 왔었던 것이다. 그건 아마도 아영 자신은 이미 마음속에 다른 배필을 정해두고 있다는 뜻일 테고 그 상대는 모형외였던 것이 확실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은 선비족인 모형외와 동서관계를 맺게 된다는 걸 뜻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을불은 급히 일어나려 했다. 이때 저가가 을불이 소매를 붙들었다. 여기서 그냥 쫓기듯 일어나시면 이제 거굴의 주인이 되실 왕손님이 훗날 배포 있게 경매에 이긴 저자와 비교되어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왕손께 두고두고 짐이 될 터이니 우선 이 자리를 견뎌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형에는 틀림없이 감당케 어려운 무시무시한 가격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아영난자의 황심을 사두려 할 테니까요. 그러니 왕손께서는 합리적인 가격을 써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경매에서 진다 해도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를 지키려 했던 양심 있는 상인으로 기억될 뿐 위신을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가의 말은 이 상황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올바른 판단이었다. 그러나 을불의 생각은 그렇게 간단치 않았다. 질 것을 미리 계획하고 경매에 임한다는 것은 나라의 적에 알아서 긴다는 굴력의 다름 아니었다. 을불이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떠도는 가운데 아영의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자, 그러면 모형외 건부터 저 방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값을 써두십시오. 모형외는 아영이 건넨 하얀 비단 조각을 봤더니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태산처럼 버티고 앉아있던 그는 이윽고 눈썹을 꿈틀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저가는 자신이 받은 비단 조각을 을불에게 건네며 또다시 귓속말을 전해왔다. 아마 제 예상대로 될 겁니다. 을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과연 모형에는 얼마를 적어낼 것인가? 조금 전 그의 표정으로 미루어 그는 분명 경천동지 할 값을 써낼 것이 확실했다. 그렇다면 자신은 얼마를 쳐줄 것인가? 저가의 말대로 첫 거래에 책정했던 합리적인 가격을 써내고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것인가? 을불이 마음은 또다시 미련을 헤매기 시작했다. 모형외는 이미 결심을 끝내고 들어가서 그런지 생각보다 일찍 방에서 나왔다. 그는 어울리지 않게 섬세하게 잘 접은 비단 조각을 아영에게 정식스럽게 건넸다. 모형외가 내미는 비단을 받아 드는 아영의 얼굴에 미소가 어리는 걸 보면서 을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값을 적어내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선 을불은 자리에 앉아 다시금 생각에 잠겼다. 저가의 말대로 모형외가 나타나는 순간 이미 모든 게 결정되었고 경매는 그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자신의 고민은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걸 순순히 포기하기에는 자신의 신분이 너무 무거웠다. 을불의 생각은 마침내 아버지에게 가닿았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온갖 굴욕을 견뎌냈지만 그 아들이 위협해지자 당당하게 정체를 드러내고 의로운 길을 가신 아버지였다. 다음으로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안국군의 의연한 얼굴이 떠올랐다. 두 분은 자신에게 거구려의 미래를 맡긴 것이었다. 을불은 호련히 확고한 의지를 담아 붓을 들었다. 그러고는 하얀 비다 위에 붓끝을 지그시 누른 다음 일필휘지러 썩 내렸다. 철값을 적은 비단 조각을 건네고 을불이 자리로 돌아오자 저가가 안도하며 물었다. 저가가 안도하며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꼭 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이기는 길일 수도 있으니까요. 을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모형 공예값입니다. 아영이 침착한 목소리로 양편 사이를 가르고 퍼져나왔다. 비단 조각을 펴들던 아영의 눈길이 잠시 주춤했다. 모형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바짝 긴장한 가운데 다시 한번 비단에 적힌 글씨를 확인한 아영이 예사롭지 않은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모형공께서 쳐주신 값은 아영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다가 이어졌다. 모형회입니다. 순간 방안에 정적이 흘렀다. 정작 모형회는 담담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고 그의 뒤편에 실입해 있던 수하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를 돌아보았다. 그게 뭐야? 모형회라니? 일만금이 아니고? 영문을 몰라 하며 술렁거리는 수하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무슨 소리는 무슨 소리야. 형님을 다 바치겠다는 얘기지. 순간 와 하는 환호성이 터졌다. 멋지다. 과연 형님이야. 주대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사나이다운 배포였다. 아영이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리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엉뚱하고 호방하게 나올 줄은 그녀 자신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아영은 서둘러 웃음기를 거두어 드리고 이번에는 을불이 비단 조각을 펴들었다. 그녀의 눈길이 다시 한번 그 위에 방향을 잃고 주춤거렸다. 다루공자께서 적어내신 값은 여기까지 빠른 목소리로 내보내던 아영은 고개를 들어 을불을 힐끗 쳐다보고는 다소 가라앉은 목소리로 뒤를 이었다. 낭랑입니다. 아영이 선언하듯 말을 끝맺자 또다시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낭랑? 모형회의 패거리 중 하나가 옆을 두리번거리며 낭랑이라는 두 글자를 되뇌었지만 이번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처음보다 더 긴 침묵이 흐르자 저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다. 주대부의 얼굴은 회비를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보면 어두운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밝은 것도 같은 한마디로 미묘한 표정이었다. 을불은 무표정하고 담담하게 앉아 맞은편 쪽창 너머의 하늘에 눈길을 던지고 있었다. 모형회 역시 전혀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고개를 들어 아영의 머리 위 천장을 응시했다. 아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주대부를 향해 눈길을 돌렸다. 그러자 주대부는 아영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눈을 감아버렸다. 모든 걸 알아서 결정하라는 뜻이었다. 아영의 시선이 모형회를 향했다. 그는 미동도 없이 태산처럼 버티고 앉아 있었지만 사실 속내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자신이 가격을 모형회라고 적어놓은 이상 경매는 끝이어야 했다. 상대가 얼마의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야만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신경을 거스리던 이 젊은 녀석은 생각지도 못한 가격을 적어넣었고 낭랑이라는 두 글자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오늘 경매의 낙찰자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듯
내린 듯 아영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본래 아버지와 상의해야 할 일이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아버지께서 제게 일임하셨으므로 제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아참, 속 터지게 웬 서두가 그렇게 길어? 아여러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내뱉었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의 긴장을 깨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모두 꼼짝 마라. 아여러의 푸념이 신회기라도 했다는 듯 벼락같은 호통소리와 함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수많은 창끝이 방 안을 향해 겨누었다. 웬 놈들이냐? 집주인이 주대부가 노기에 찬 소리를 질렀지만 곧바로 걸걸한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이놈들 너희들이 낭랑성 수설들을 참하고 달아난 놈들이랬다. 즉각 무릎을 꿇으라. 낭랑도위였다. 주대부가 놀라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도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대부, 이들이 오늘 아침 성문을 지키는 수설들을 베고 난입해 들어온 자들이요. 주대부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모영이에게 물었다. 그게 정말입니까? 갑자기 모영이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더니 목청에서 천둥소리가 터져나왔다. 크하하하, 그렇다. 낭랑 부자 놈들을 털면 천하를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오늘 내 집을 찾아왔노라. 그러니 가진 재물을 다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갑자기 덜변한 모영애를 보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한 채 굳어버린 주대부에게 모영애는 눈치를 주고는 밖을 향해 통쳤다. 그런데 이것들은 웬 잡졸들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나 도위의 기세 또한 모영이 왜 못지않았다. 하하하하. 별 미친 도둑놈을 다 보겠구나. 이놈아, 일단 밖으로 나와라. 어차피 죽을 목숨들인데 남의 집 깨끗한 방을 더럽힐 필요가 있겠느냐. 보아하니 너희들도 힘 꽤나 쓰는 놈들 같은데 밖에 나와서 팔다리라도 좀 휘두르다 죽고 싶을 게 아니냐? 더위는 겉으로는 허탕한 듯 소리쳤지만 사실 방 안에서는 많은 구사들이 힘을 쓰지 못할 걸 알고는 모영애를 꼬여내는 것이었다. 오냐, 나가마, 잠깐만 기다려라. 밖으로 나가려던 모영애가 험악한 얼굴로 을부를 돌아보았다. 다루라고 했나? 낭랑을 써낸 걸 보니 생각이 복잡했나 보군. 덕분에 오늘 일은 틀어졌지만 너를 원망치는 않으마. 하지만 언제나 내가 오늘처럼 자비로울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 게 좋을 게다. 을불에게 한마디를 던지고 난 모영애는 아영에게도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멈칫거렸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채 수하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아야로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창을 겨누고 있는 낭랑의 궁조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이놈들을 확 쓸어버릴까요? 그러나 모영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나 모영이를 걸었건만 그 젊은 놈이 그리도 중요했단 말인가? 아야로가 말뜻을 알아듣고는 다시 물었다. 저도 참느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그 거구러 놈 목을 따올까요? 아영 남자만 아니라면 진즉에 내 손으로 죽였겠지. 그러나 그녀가 놈을 감싸고 있는 한 나는 그 놈을 죽일 수 없다. 일개 상인 놈인데 뭘 그러십니까? 그리고 누가 누굴 감싼다는 말입니까? 그놈이 경매에 이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놈이 못 이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못 이긴 게 문제다. 내 이름 석자를 걸고도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했으니 형님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확 쓸어버리고 여자를 잡아갑시다. 쓸데없는 소리. 앞으로 내가 저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지 두고 보아라.
모영회가 수하들과 함께 밖으로 걸어 나오자 낭랑더위는 큰 소리는 쳤지만 모영회 일당에게서 풍기는 기운에 내심 당황하고 있었다. 비록 100명이 넘는 군졸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결코 만만할 것 같지 않았다. 이놈들아,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아야로가 모영회를 돌아보며 다시 물었다. 형님, 이놈들을 어떻게 할까요? 죽여라, 모두 죽여라. 이것으로써 그 젊은 놈한테, 아니 아영이에게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겠다. 모영회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휘두르는 모영회 일당의 칼날에 군졸들이 목이 허공으로 날기 시작했다. 크흐흐흐. 이놈들, 이제 너희는 다 죽었다. 갑갑해 미칠 지경이었는데 잘 걸렸구나. 아야로를 비롯한 모영회의 수하들은 참고 있던 울분을 토해내기라도 하듯 일제 무서운 기세로 토끼와 칼을 휘둘렀다. 두 대의 부의 집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시뻘건 피가 바닥을 적셨다. 아, 이놈들은 사람이 아니다. 더위는 급히 몸을 피하려 했으나 한발 늦었다. 더한의 검이 그의 목을 향해 날았다. 아! 더위의 머리가 공중으로 날아오르자 세찬 빗줄기가 그 뒤를 따라 솟구쳐 올랐다. 순식간에 땅바닥에 낮은 구는 수많은 죽음 위로 모영회의 목소리가 떨어져 내렸다. 불을 질러라. 온 성안에 불을 질러. 그리하여 내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아영에게 알려라.